농부는 1년 농사가 한 번에 망하면 그 다음 1년 동안에 이거를 다시 빌드업을 해야 돼. 그러면 2배로. 그때 제가 생각을 했죠. 그래, 어차피 이렇게 된 거 농업과 관련된 그리고 제품을 개발하기 위한 교육이라든 제가 뭔가를 만들려면 지식을 쌓아야 되잖아요. 주 5일을 다 할애를 했어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농업에 관련해서 깊숙이 들어가기 시작했죠. 올해로 8년차 되는 삶을 지닌 농부 이정민입니다. 제가 처음에 농사를 짓다 보니까 정말 우리나라의 대농이 아닌 이상은 1차 농산물로 경제활동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지했어요. 그래서 결심했던 것이 그렇다면 내가 제품을 개발해서 내놨을 때 하우스 한 동에서 나오는 원물을 가지고 가공을 해서 매출을 올렸을 때 1억 이상 매출을 달성해보자. 그렇게 목표를 잡았던 거예요. 성공을 했습니다. 1억 이상 매출 달성했고요.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이제 광고도 해야 되고 좀 사람들한테 알려야 되고 하기 때문에 1년 안에 한동에서 매출이 오르기가 쉽지가 않았는데 훌쩍 넘어버리더라고요. 그 라비올라라는 열대정부 특용정부예요. 제가 긴성할 때는 저희 아버지가 아프셔서 기농을 한 케이스라서 제가 작물에 대한 초이스가 없었어요. 무조건 그라비올라라는 작물을 심어서 저희 아버지 병환을 낫게 하려는 목적으로 내려왔었기 때문에 그라비올라를 키우게 됐고 2014년도에서 2015년 사이에 웬만한 프로그램에서는 안 나온 데가 없을 정도로 유명했어요. 그라비올라가 특히 암에 좋다는 연구 논문 결과들이 전 세계에서 많아요. 피를 맑게 해준다는 그런 쪽하고 아토피나 피부 쪽이나 변비라든지 탑을 했던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께서 대장암 그리고 고혈압 당뇨는 거의 13년 정도 그렇게 약을 꾸준히 드셨던 분이셨고 심혈관 계열 쪽인 고지혈증, 협심증, 부정맥, 신장염 거의 종합병원이셨어요. 마지막으로 그래 이거 아니면 이제 때려치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내려오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약도 다 끊으시고 그렇게 드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라비올라를 계속 섭취해가지고 한 6개월 정도 됐을까요? 싹 나왔어요. 그걸 보고 나니까 이거는 누구나 손쉽게 먹을 수 있는 제품으로 개발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하게 된 거죠. 그라비올라를 키우는데 아주 우여곡절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6,000주라는 나무를 죽이는 사태도 발생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안 되겠다. 현금플로우가 좀 돌 수 있는 대안을 마련을 해야 되겠다 해서 포도를 키우게 됐죠. 포도를 키우게 된 거는 재배했었던 경험도 있으시고 농장 위치가 포도를 키우기에 아주 적정한 곳이었어요. 대농이 아닌 이상 1차 농산물만 취급해서는 경제활동이 정말 힘들어요. 여기서 되게 중요한 대농, 노동력도 많이 안 들어요. 왜냐면 큰 기계들이 다 하기 때문에. 노동력도 많이 안 들면서 양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1차 농산물로 경제활동을 충분히 할 수 있지만 소농들, 특히 아주 소농들 같은 경우는요. 노동도 본인이 다 해야 되고 그 1차 농산물 양도 적으니까 수익이 적은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정말 좋은 아이디어만 있다고 한다면 또 그리고 니즈에 맞는 그런 제품들을 개발을 해서 내놓는다고 한다면 제2 가공을 통해서 제품을 유통하고 판매하는 그런 경제활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가공을 하는 순간부터 비즈니스로 봐야 돼요. 더 이상 농부로서 있는 게 아니라 한 경영인으로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유통을 하게 되면 3차로 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산업이 커져가는 거죠. 그래서 치유 농장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교육 농장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1차, 2차, 3차, 6차까지도 아우르는 그런 비즈니스가 되는 거예요. 저는 처음부터 수출을 포커스로 생각했어요. 왜냐면 우리가 뭔가 제품을 만들어서 특허도 등록하고 그냥 내수에만 판매를 한다면 정말 파이가 너무 작은 데서 우리가 나눠 먹기를 하는 거잖아요. 수출은 파이가 큰 상태에서 한 조각만 나눠 먹어도
정말 크죠.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가 제품을 개발하게 되면 수출을 할 생각으로 우리가 도전을 하자. 전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했어요. 조금 있다가 가겠지. 그리고 저한테 그러셨어요. 혹시 여기 오래 살 거 아니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많으셨고, 농사를 지러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젊은 분들이라든지 그렇지 않은 분들도 오시면 텃세나 이런 것들 걱정을 되게 많이 하셔요. 근데 그거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인간관계에서는 먼저 인사하고 웃는 사람한테 절대 뭐라고 못해요. 처음부터 저희는 그래서 무조건 어른이든 누구든 보면 인사를 했어요. 그냥 마음문이 열리기 시작하시면은 그때부터는 정말 마음을 많이 내어주시고 많이 퍼주시고 이렇게 하셔요. 귀농에서 어려운 점은 농작물이 한 해 망친다거나 어떤 변수가 생겨서 일이 생긴다거나 솔직히 자금이 받쳐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실행하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마다 기다리는, 인내하는 그런 시간들이 참 어려워요. 온 국민의 생명을 다루는 아주 귀한 직업이라고 정리하고 싶어요. 이렇게 제가 농사를 제대로 져서 제공을 하는 것도 사람을 살리는 거고, 제가 또 이렇게 제품을 개발을 하고 만들어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또 제가 상담을 통해서 아니면은 교육을 통해서 사람들의 의식이 바뀌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사람을 살리는 일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떤 포지션에 있던지 간에 같이 이것만 잊지 않으면 방향성은 잃지 않고 꾸준히 그렇게 갈 수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청년들한테 필요한 시스템들을 구축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잘 할 수 있도록 지지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지고 시스템화가 된다고 한다면 참 좋겠는데 그 시스템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은 세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창업을 할 수 있는 구조를 좀 만들어주시면 좋겠다. 그러면 청년들도 유입이 되고, 특히 피 끓고 젊은 그 혈기를 가만히 놔둘 수 있겠어요? 이렇게 좀 재밌고 뭔가 진취적이고 창조적이고 이런 걸 하고 싶을 텐데, 막상 돈만 번다고 해서 올까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와서 그런 것도 즐기면서 경제활동도 하면서 재밌게 일도 할 수 있는 구조가 된다고 한다면 청년 창업가들이 많이 유입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 직업들로 인해서 많은 수익을 얻는다면 그 수익으로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이 제 최종 목표예요. 물이 없는 곳에 물을 파주는 일을 한다든지, 청년 창업가가 아주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데 자금력이 부족해서 그거를 펼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런 곳에 투자를 해준다든지 그런 일을 하고 싶습니다.